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설명변수가 여러 개인 중선형 회귀 모형을 나갈 겁니다. 이 중선형 회귀 모형은 설명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좀 복잡하고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모형을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계산을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 모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모형에 필요한 행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계산들을 연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런 원소 값들이 있습니다. 이 원소 값들을 행 또는 뭐 이렇게 열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런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료 값들 이렇게 갖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매출액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n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우리 n 곱하기 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벡터는 보통 이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소문자이면서 굵게 표시된 걸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매트릭스는 즉 행렬은 무엇이냐면은 옆에서 소개한 요 벡터들 있죠? 요 벡터를 이렇게 행 또는 이렇게 열 묶은 이런 배열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 표기에서는 보시면 n개의 행이 있고 p개의 열이 있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 즉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n 곱하기 p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광고가 있겠죠. 뭐 광고 투자액이 있겠죠. 그러면 매출액에 이런 값들이 있겠고 광고액이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n 곱하기 2의 매트릭스 즉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렬들을 계산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행과 열의 크기를 항상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행과 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행렬의 연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A라는 매트릭스의 크기는 n 곱하기 m을 갖고요. B라는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Q 곱하기 R의 크기를 갖는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행렬 A와 B의 덧셈은 어떻게 되냐면 각 원소를 각 위치에 해당되는 원소들 있죠. 이거를 그냥 더하거나 하고 빼면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쉽죠? 이건 어렵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이 1, 뭐 2, 3, 4가 있고 B라는 것이 7, 마이너스 2, 뭐 3, 1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다 2x2라고 한다면 이때 A 플러스 B라는 것은 이거죠. 1 더하기 7, 2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 4 더하기 1 이렇게. 빼기는 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빼기로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렬의 크기를 잘 보시라고 했죠.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행렬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게 하려면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즉 각 대응하는 행과 열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요것처럼
2x2, 2x2 행과 열이 모두 같아야 돼요. 대응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2 곱하기 3 2x3이다. 그리고 얘는 2x2다. 이러면 더하기 빼기는 연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이제 앞에서 본 덧셈과 뺄셈과는 다르게 각 대응하는 원소들의 곱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 있죠? 앞에 있는 행렬인 A의 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 B 있죠? 요 B 행렬의 열을 잡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들은 앞에 잡은 행과 뒤에 잡은 열의 내적, 즉 두 개에 대한 어떤 벡터들의 곱수로서 각 원소들을 계산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C11 같은 경우는 바로 요값 있죠. 요값이랑 요값에 대한 벡터들의 곱수로 표현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먼저 요거랑 요거랑 플러스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 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의 있게 볼 것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요게 대응돼서 곱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즈, 즉 크기가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은 요 M이랑 요 Q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그쵸? 따라서 이 행렬의 곱셈에서의 이 중요한 점 뭐냐면은 요 M과 Q가 같아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 M은 뭘까요? 요 M이 뭘 뜻하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A 행렬의 열의 개수죠. 그렇죠? 요 Q는 뭔가요? 바로 뒤에 있는 요 B 행렬의 바로 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A 행렬의 열의 개수, 즉 앞에 위치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 즉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이 행렬의 곱셈의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이런 값 이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염두에 가면서 두 개 행렬의 곱이 가능한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크기가 n 곱하기 m이고 얘는 지금 q 곱하기 r이고 만약에 이게 두 개 값이 같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의 크기는 바로 n 곱하기 r이 됩니다. 요거와 요거의 크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전치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행렬과 혹은 이 벡터가 있을 때 이 행과 열을 이제 뒤바꾼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런 y 벡터가 있어요. n by 1의 y 벡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래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 기준으로 됐다면 이번 열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뒤바뀐 형태를 우리가 이제 전치 트랜스포즈 했다고 해요. 자, 요 x에 대한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n by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요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벡터를 잡았다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했다. 요거 빼먹었네요. 여기 트랜스포즈가 되겠는데 트랜스포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요 값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행 방향으로 행 벡터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행과 열이 뒤바뀌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벡터 혹은 행렬 이렇게 특히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재나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데에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썼다, 그럼 항상 이 트랜스포스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뭐 성질을 보면은 y 트랜스포스를 한 번 더 트랜스포스 하면 y가 되겠죠, 뭐. 그렇죠? a 행렬도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를 한 번 더 트랜스포스 하면 a가 된다. 자, 요런 걸 이제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행렬의 이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 벡터라고 놓을 거예요. 어떤 확률 값을 가질 거고, a라는 것을 우리가 n 곱하기 1의 상수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문자 a에 대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n 곱하기 n의 상수 행렬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라는 값은 다음과 각각의 이제 확률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해서 벡터 형태로 표기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각 원소들에 대한 기대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각각에 대한 다른 확률 값들을 갖기 때문에 기대값도 모두 다 다를 수가 있고 혹은 뭐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1 거고요. 얘는 이런 우리가 만약에 그 모집단에 대한 그 평균을 뮤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뮤1, 뮤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대문자 뮤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요 이제 앞에 이 확률 벡터 앞에다가 이제 상수 벡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트랜스포즈의 y는 A2 AN의 벡터 곱하기 y1 y2 해서yn의 두 벡터의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다음과 같이 A2의 y2 해서 AN과 YN의 이제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원 바이 원의 스칼라예요. 그쵸? 하나의 어떤 값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기대값을 씌우면, 즉 요거 A 트랜스포스 Y는 2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기대값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y의 값들은 y 값들의 기대값은 모두 이제 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 트랜스 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A 곱하기 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처럼 이런 뭐 A11부터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 크기가 지금 m 곱하기 n이니까 여기다가 y1 이렇게 곱해진 거죠. 지금 요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n 곱하기 n의 크기고 얘는 n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n 곱하기 1의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원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값은 하나에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C
뭐 원이라고 한다면 요 C1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에 대한 이 벡터의 곱수로 표현이 되겠죠. 선형결합으로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m 곱하기 1의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기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기 기대값이 취해지는 거니까 각각 선형결합에 대한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냥 a 곱하기 뮤의 형태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y는 3 곱하기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0, 7을 갖는 이제 상수 벡터 3 곱하기 1 그리고 이제 a 같은 상수 벡터는 다음과 같은 2 곱하기 3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a 트랜스포즈 y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 0, 7 그리고 y1, y2, y3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1 플러스 0이죠. 플러스 7의 y3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떤 하나의 스칼라, 하나 1 곱하기 1의 어떤 원소의 하나의 값이죠. 따라서 y를 계산하게 되면은 y가 되겠고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이제 Y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지우고 a, y 자, 이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거는 1, 2, 3, 4, 5, 6이 되겠고 이게 되겠죠. 지금 얘 사이즈를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1이에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2 곱하기 1의 벡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아래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가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보시면 y1 플러스 2y2 플러스 3y3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요 곱하기 요거니까 4y1 플러스 5y2 6y3가 돼서 2 곱하기 1의 벡터 형태로 될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당연히 기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요거의 기대값을 표현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A의 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가 곱해져 있는 벡터와 행렬은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저희가 기대값에 대한 성질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y가 y1, y2, y3 이렇게 확률 변수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y 벡터의 분산을 살펴봐라. 그러면 첫 번째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각각 y1, y2, y3만의 각 이 확률 변수 y1, y2, y3의 분산을 고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바로 확률 변수들끼리
길이의 공분산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베리언스 y1, y2 혹은 코베리언스 y1, y3 또는 코베리언스 y2, y3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y1, y2, y3, y1, y2, y3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y1과 y1에 대한 분산, 즉 시그마 1의 제곱 첫 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겠고요. 요 원소는 y2와 y3 즉 시그마 2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 원소는 바로 y3와 y3의 분산, 즉 세 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겠어요. 나머지 이 대각선 방향의 값들은 뭐가 되겠나요? 바로 이 값은 y1과 y2에 대한 공분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시그마 1,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여기 위치한 거는 y1 확률 변수랑 y3의 확률 변수의 분산, 공분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요 값은 y2와 y3에 대한 공분산. 좀 작네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 위치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2, 1, 요거는 시그마 3, 3, 1, 요거는 시그마 2. 이렇게 어떤 공분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로 3x3의 크기를 갖게 되겠죠. 그 확률 변수 개수만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 또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 값이랑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시그마 1, 2나 시그마 2, 1이 서로 같은 거겠죠. 요거는 y1과 y2에 대한 공분산, 얘도 y2와 y1에 대한 공분산이니까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대각 원소들은 서로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값이랑 여기에 대한 값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요 값이랑 요 값만 알면은 전체 이 공분산 행렬의 그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공분산 이걸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데 공분산 행렬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 정의가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 살펴볼게요. 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이게 x가 아니라 이게 y가 되겠습니다. y가 되겠고, 요 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y의 이제 기대값에 대한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옆에 다시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요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대한 원소는 요거 곱하기 요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요 값과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 마지막 n번째는 요 곱하기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요 원소는 요거 값이랑 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은
되겠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쭉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기대값을 취할 거죠.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기대값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다 여기다가 기대값이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보시면은 요건 뭐예요? 요 값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y1 빼기 뮤1 곱하기 y1 빼기 뮤1의 두 개를 또 동일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는 바로 첫 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y2 빼기 뮤2 곱하기 y2 빼기 뮤2,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2 빼기 뮤2의 제곱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게 되면 n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값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각각 요거는 첫 번째 확률 변수의 편차랑 두 번째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해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에 의해서 바로 y1과 y2의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원소들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 확률 변수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확률 변수 y들에 대한 분산, 그리고 그 확률 변수들끼리의 공분산, 이걸 다 모두 고려한 이 공분산 행렬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정의는 지금처럼 소개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에 대한 분산의 행렬에다가, 공분산 행렬에다가 상수 벡터 혹은 상수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거는 증명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A 트랜스포스 Y에 대한 분산이잖아요. 이걸 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표기에 의해서 요거의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그쵸? 요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안에 게 지금 요게 이제 공통인 부분이니까 앞으로 뺍니다. 그럼 A 트랜스포스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Y 빼기 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요거를 각각을 또 트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A 트레이스 요거를 다시 트레이스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런 식대로 표현됩니다. 이게 뒤바뀌면서 트레이스가 돼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값은 지금 요 공통인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요 전체 값 자체가. 따라서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지금 기대값의 또 특징에 의해서 요건 상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n 곱하기 n의 행렬이죠. 또 얘는 뭐냐면은
1 곱하기 n이 되겠고, 얘도 얘는 n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연산이 돼요. 즉 1 곱하기 n이 되겠고, 또 얘하고 또 얘가 또 연산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는 1 곱하기 1의 스칼라, 어떤 하나의 값으로 표현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크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그 상수 벡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스칼라, 하나의 값으로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앞에 이 그 상수 벡터를 상수 행렬을 곱해줘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 사이즈의 크기는 이제 m 곱하기 m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정의에 의해서 풀면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m 곱하기 m의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정리하자면 얘는 n 곱하기 n, 얘는 1 곱하기 1의 스칼라, 얘는 m 곱하기 m이 된 거예요. 앞에 a를 곱해줌으로써.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행렬의 미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를 n 곱하기 1의 확률 벡터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스몰 a, 즉 소문자 a를 n 곱하기 1의 상수 벡터, 대문자 an, 이 a 매트릭스를 n 곱하기 n의 상수 행렬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요런 이제 행렬의 미분을 살펴볼 건데,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의 선형결합인 y1 플러스 y2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두 개의 확률 변수로 지금 결합된 상태인 거죠. 얘를 y라는 요 벡터로 미분을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즉, 이걸 제가 만약에 뭐 지금처럼 g라고 논다고 한다면, 이 g를 확률 벡터 y로 미분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값을 첫 번째 y1에 대해서, 즉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g라는 값을 첫 번째로 y1으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 y2로 편미분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벡터 형태로 되는 거죠. 즉 이거는 y1의 yg, y2의 yg가 돼가지고 이 값은 1, 얘도 이제 1 이렇게 된다. 1, 1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요 g라는 값은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 스칼라, 즉 1 곱하기 1의 어떤 하나의 원소 값이지만, 얘는 그 원소값 안에는 여러 개의 확률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때 그 확률 벡터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때 그 값은 벡터로 구성이 된다라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각각 원소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니까. 자, 이런 사실을 알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이 g라는 것을 앞에 있는 상수 벡터를 곱해줌으로써 이 y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면, 즉 a 트랜스포스 y라고 표현된다면, 이때 y에 대한 미분은 a라는 상수 벡터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g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1 곱하기 1의 선형결합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n 곱하기 1의 상수 벡터가 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g라고 하는 것은 a 트랜스포스 y죠. 그러니까 얘는 a1 y1, a2 y2가 돼서 an y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yg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각각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해서 n 곱하기 1의 벡터가 될 거고요. 이때 자, 요거를 첫 번째 y1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가 주인공인 거, 그러니까 요 파트가 주인공인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시하는 거죠.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1이 되겠죠. 요 두 번째, 요거는 y2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시. 그러니까 얘는 a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an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좀 지우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뭘까요?
요것은 이제 y 트랜스포스 y라는 얘도 이제 스칼라예요. 1 곱하기 1의 크기가 되는 건데 이제 확률 변수들끼리 선형결합인 거죠. 얘는 자, 그래서 g라고 하는 것은 y 트랜스포스 y니까 이거라고요. 얘는 이렇게 일단 스칼라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 벡터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각각을 편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걸 해보면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y1이 주인공이니까 얘가 주인공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 취급. 얘는 2 y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것도 이제 y2가 주인공인 거죠. 얘는 y2, yn. 얘는 결국엔 2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얘는 요거에 대응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첫 번째 것은 이제 A 트랜스포스 Y잖아요. 요 세 번째 거는 A 트랜스포스의 AY예요. 이걸 어떤 특정한 Y 스타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G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A가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있는 AY 있죠? 여기서 이 상수 행렬 요 대문자 A가 트랜스포스에서 앞에서 곱해져요. 결국에는 A 트랜스포스 A가 된다. 자, 이 사실을 우선은 저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소 좀 체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A를 뭐 예제를 통해 가지고 뭐 1, 2, 3, 4로 놓고 그리고 스몰 a를 뭐 마이너스 1, 7로 놓고 그리고 y를 y1, 뭐 y2 이렇게 예제 나가지고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것도 마지막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에 좀 대응되는 건데 요 두 번째 거를 보면 요 2 곱하기 y의 벡터 요거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y 트랜스에다 앞에다가 요 이 가운데에 이 상수 행렬 a가 곱해지고 이제 y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에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사실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몸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요거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섯 번째 파트는 저희가 이제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 몇 가지 증명들을 할 텐데 그때 자주 쓰이는 몇 가지 행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원소가 다 1로 구성되어져 있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1이 모두 n개로 이렇게 나열되어서 묶여 있는 거를 우리가 n 곱하기 1의 1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5개가 있다. 요거는 1에 5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횡렬로 확장을 해가지고 모든 원소 값들이 다 1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는 이 J 알파벳 대문자 J를 사용해서 이 J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즉 반대죠. 요거의 의미는 요거니까 이 값은 요 곱하기 요거 1, 요 곱하기 요거 1, 그래서 1 우리가 이걸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원소값이 n 곱하기 n을 갖는 이런 J 벡터로 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정방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방행렬은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정사각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뜻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렬이 뭐 1, 2, 3, 4, 5, 6 해가지고 3 곱하기 2 이렇게 행렬이 구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 2, 3, 4 해가지고 2 곱하기 2 즉 행과 열이 모두 같게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과 열이 이렇게 모두 같은 이 정사각형 모양에 대한 이 행렬을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항등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행렬입니다. 이거는 대각 원소가 모두 1이고요. 나머지 원소가 0인 정방행렬을 뜻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대각행렬이 모두 다음과 같이 이렇게 1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값들은 이제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저희는 정방행렬 뜻하고 이 항등 행렬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in 곱하기 얘네를 아무리 몇 개 수없이 곱해도 행렬을 곱해도 그냥 in이 돼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A 행렬 크기에 같은 A 행렬 있죠? 요거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칙 연산에서 그 연산을 할 때 어떤 수 곱하기 1을 하면 A가 되잖아요. 요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1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이거를 트랜스포스 해도 똑같이 A가 되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해요. 자,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한 항등 행렬도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분산 행렬 있죠? 공분산 행렬 이게 바로 대표적인 대칭 행렬이에요. 시메트릭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원소가 확률 변수가 3개인 공분산 행렬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 3 3 행렬이잖아요. 이때 자, 요거를 기준으로 이 값과 이 값이 즉 요거랑 요거는 같고요. 요거랑 요것도 같고 요거랑 요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각 원소요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이 대칭의 원소들이 서로 이제 같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 얘는 특징이 이걸 A라고 한다면 이거 A 트랜스포스도 마찬가지 동일한 값을 갖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맥등 행렬 아이덴포턴트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계속 자기 본인의 행렬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앞에 소개한 요 항등 행렬도 맥등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행렬 즉 인버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정방 행렬 A가 있어요. 이 A에 대해서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우리가 항등 행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그 어떤 행렬을 우리가 A에 대한 인버스 매트릭스, 즉 A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는 A를 하고 이제 빼기 1 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역행렬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만약에 1, 0, 5, 1이라고 할 때 1, 0, 5, 1, 요 A 행렬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1, 0, 0, 1에 요 항등 행렬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역행렬이 되는 것인데 요 값은 바로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면 이게 바로 요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I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 입장에 봤을 때는 얘가 요것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행렬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개수, 즉 랭크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즉 행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회귀 개수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때 그 개수랑은 조금 달라요. 그때 그 개수는 영어로 coefficient라고 하고 이걸 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x라는 벡터는 1하고 2의 원소를 갖고, 즉 2x1의 크기를 갖는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벡터는 저희가 이 각 원소 값을 실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실공간, 즉 우리가 이걸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같이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요 값을 x1의 원소, 얘를 x2의 원소라고 한다면 x1과 x2의 축을 갖는 이런 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요 1,2를 하고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쪽으로의 방향, 그리고 이쪽만큼 길이의 크기를 이게 갖는, 이렇게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으로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2차원을 갖는 공간으로서 표현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x가 마이너스 1,2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 1,2를 갖는 이쪽 방향을 가지고 이만큼, 이 두 개는 크기가 같겠죠. 동일한 크기를 갖지만 방향이 다른 이런 이제 공간으로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차원 공간으로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원소가 두 개라고 해서 이제 2차원 공간으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0,2다 하는 건 뭘까요? 얘는 지금 하나의 x1의 값이 0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방향과 크기를 가져야 되는데 x1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원을 표시를 할 때는 각 벡터의 원소 값이 0이 아닌 어떤 실수 값을 가질 때 그때 펼쳐지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할게요. 1, 2, 3이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x1, 얘는 x2, 얘는 x3가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각각의 x1, x2, x3는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x1이 1이고 x2가 2라고 했을 때 x3가 자동적으로 3이라고 결정됐대요. 자, 이거는 3차원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모두 3개의 원소 값이 다 독립적으로 했을 때 그때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차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서로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죠? 얘가 x1, x2, x3가 되겠고, x1은 1, 2, 3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점부터 요거의 이제 크기를 갖고 이쪽 방향을 갖는 어떤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1, 0, 3이다. 그럼 얘는 몇 차원이에요? 얘는 2차원입니다. 바로 x1과 x3에 대한 평면을 갖는 2차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는 x가 만약에 뭐 x1, x2가 있는데 이게 x1 플러스 x2다. 하나의 값이 이 두 개에 의존한다. 그럼 얘도 2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만큼 차원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 구성에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개수에 따라서 차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공간은 우리가 실변수 공간, 실공간 혹은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로 행렬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행렬로 넘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 2, 3, 4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행 벡터 기준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때도 얘는 2차원이에요. 얘 2차원, 얘도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할 때 두 개의 벡터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 행렬 자체는 이제 요 공간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혹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행 벡터로 묶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1,3이잖아요. 1,3 요쯤 되겠네요. 이렇게 2,4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2차원 공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요 A가 구성되는 이 차원은 2차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3차원이면 1, 2, 3, 4, 5, 6, 7, 8, 9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묶어도 3차원, 이렇게 묶어도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3차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A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 x4, x5, x6인데 얘가 x1 플러스 x4, x2 플러스 x5, 이렇게 된대요. 즉 얘는 이 값은 이 두 개 의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얘는 차원이 몇 차원이냐면은 얘하고 얘가 정의가 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독립인 게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되기 때문에 얘는 2차원에서 정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독립인 어떤 행 또는 열의 개수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A라는 행렬이 1, 2, 2, 4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은 두 개가 서로 독립이 아니죠. 왜냐면 얘는 첫 번째 곱하기 2고 얘도 요 2에다가 곱하기 2 한 거니까 두 배수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그려보면은 1,2 요거죠. 그 다음 2, 다른 색깔로 자 2, 4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공간이 설명하는 것은 어딜 설명하고 있냐면은 요 수직선의 1차원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몇 개 좀 더 살펴봅시다. A가 만약에 그러면 1, 2, 3, 4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얘는 몇 차원일까요? 자, 보시면 얘는 여기의 값에 곱하기 2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 서로 독립이지만 얘는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2차원으로 표현이 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자, 펼쳐봤을 때도 얘는 1, 2 이렇게 이쪽이 이게 하나가 표현될 거고요. 요거는 3, 4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6, 8은 뭐가 되죠? 6, 8은
요거의 연장선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이제 설명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요거하고 여기가 설명하는 그 2차원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 2차원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도 이제 그려보시면은 2차원의 평면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3차원이지만 3차원 중에서도 요거하고 요게 이루는 2차원이 공간으로서 설명이 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가 뭐 1, 0, 0, 0, 1, 0이고요. 얘를 1, 1, 0, 2, 0,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x1, x2, x3, x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는 몇 차원에 대한 행렬일까요? 자, 보시면 x3는 x1이랑 x2 벡터를 더한 거죠. 그리고 x4 같은 경우는 x1에다 곱하기 1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독립인 개수는 x1과 x2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걸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은 3차원으로 이제 펼쳐가지고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구성되는 것은 얘가 요거 x1 요 파트 그러니까 1, 1,0 그리고 얘는 0,1 그러니까 요 x1과 x2의 요 2차원의 요 평면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A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의안 다시 보시면은 만약에 행렬 A가 m 곱하기 n의 크기를 갖고 있고 벡터 x는 n 곱하기 1의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a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x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때 요거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지금 현재 m 곱하기 n이고 x는 n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서로 같죠. 얘는 결국에는 m 곱하기 1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n 차원의 공간이었는데 즉 x가 n 곱하기 1이니까 n 차원의 공간이었는데 a로 행렬 a에 의해서 몇 차원? m 차원으로 이 공간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AX가 속한 공간의 차원을 바로 행렬의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렬 A가 이 서로 독립인 그 행 또는 열의 개수가 이제 구성이 돼야 이 선형결합도 이게 서로 이게 독립인 개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자료로 이제 구성이 자료를 받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설명면수, 두 번째 설명면수, 세 번째 설명면수 이렇게 있겠죠. 뭐 p 번째 설명면수가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뭐 n 곱하기 p 요런 형태로. 그랬을 때 이 각각에 대한 설명면수들이 서로 몇 개가 독립이냐? 그 독립의 개수가 바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설명면수 행렬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다 독립이다. 즉 이게 p개가 다 독립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랭크가 다 그 풀로 있다고 해서 이거를 풀랭크라고 해요. 풀랭크를 갖는 행렬이다. 설명 행렬이다. 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랭크 이걸 만약에 저희가 x라고 한다면 x는 p다. 이거는 풀랭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랭크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A에 대한 랭크는 바로 이제 행과 열 중에 가장 작은 값보다 같거나 작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꼴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풀랭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의 그 랭크, A의 개수나 이걸 트랜스포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치한 거나 랭크는 모두 당연히 같게 되고요. 왜냐면 랭크라고
랭크의 의미는 행렬 A가 갖고 있는 고유의 차원, 그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뭐 트랜스포스 해도 변하진 않겠죠. 그리고 A 트랜스포스 A에 대한 랭크랑 A 곱하기 A 트랜스포스 해도 이게 사이즈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A 트랜스포스 A는 뭐냐면 얘는 M 곱하기 지금 A가 M 곱하기 N이죠. 따라서 A 트랜스포스 A는 크기 얼마가 되냐면은 M 곱하기 N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A 곱하기 A 트랜스포스는 M 곱하기 M이에요. 즉 사이즈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때 고유에 갖고 있는 랭크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랭크 A랑 그 다음 이제 A 곱하기 B에 대한 랭크는 그 A가 갖고 있는 고유의 랭크, 그 다음 B가 갖고 있는 고유의 랭크의 미니멈,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랭크라고 하는 것은 그 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공간, 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 행 또는 열의 독립적인 그 개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선형결합의 독립적인 선형결합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8번째는 카의 제곱 분포를 다룰 건데요. 사실 이 분포는 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죠. 카의 제곱 분포는 저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요 표준 정규 분포 G가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곱한 이 확률 변수들을 이제 K개로 합을 했을 때 이때 요 확률 변수, 이 선형 결합에 대한 확률 변수가 갖는 요 Q라는 분포가 바로 자유도 K를 갖고 있는 카의 제곱 분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G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0이 아니고 어떤 뮤 i라고 하는 평균을 가질 때 그때 요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한, 즉 요 합한 요 확률 변수는 과연 무슨 분포를 따를까? 바로 그 분포가 바로 여기서 소개하는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합니다. 즉 non-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0, 평균이 0인 0,1인 정규 분포의, 즉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에 합한 요 카이 제곱 분포는 엄밀히 말하면 중심 카이 제곱 분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0이 아니고 각각에 대한 이 G 분포가 평균 μi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거는 카이 제곱 분포의 일반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확률 변수가 이렇게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독립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고유의 평균 μi를 갖고 대신 분산은 1로 동일합니다. 1로 동일하는 이런 걸 따른다고 할 때 그때 요거에 대한 제곱도 빠졌네요. 제곱이죠. 요거는 바로 이제 자유도 K와 이때 이제 요거는 각각의 평균이 뮤를 갖잖아요. 그때 요건 이제 비중심 모수라는 것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때 그 중심 모수는 비중심 모수는 이 각각에 대한 μi 값들을 합한 거, 그 값을 우리가 람다로 하는데 이 람다 값을 갖는 비중심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자유도만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비중심 모수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람다라는 값을 추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녹색 부분이랑 연두색 부분을 살펴보세요. 녹색 부분은 뭐냐면은 자유도가 K이고요. 비중심 모수가 1인 거예요. 그리고 연두색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2이고 비중심 모수가 2인 경우입니다. 그때 분포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이 비중심 모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눕혀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요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요거에 대한 평균은 k 플러스 람다가 되겠고요. 분산은 2k 플러스 4 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증명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G1이 normal 2,1을 따르고 변수는 만약에 뭐 3,1을 따르고 얘는 뭐 4,1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걸 Q 할 때 이 Q가 따르는 분포는 바로 자유도가 3이고요. 그리고 때 람다가 얼마냐면은 2 플러스 3 플러스 4이 즉 비중심 모수가 9를 갖는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요 Q에 대한 평균은 바로 K 플러스 람다니까 3 플러스 9가 돼서 12가 되는 거고요. 그때 요 분산은 2K 플러스 4 람다니까 42가 되는 겁니다. 분산이. 아시겠죠? 자, 비중심 모수가 크면 클수록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분산과 평균이 커지네요. 그렇죠? 자, 뭐 중심 카이제곱 분포는 저희가 한 거죠.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다뤄왔던 거고 이제 평균이 0인 거죠. 따라서 아까 그 중심 모수 람다가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얘가 모두 다 0이니까 얘는 0인 거예요. 람다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심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평균이 K이고 분산이 2K가 되는 겁니다. 왜냐? 람다가 0이니까. 그쵸?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중회기 모형에 필요한 벡터와 행렬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비중식 카이제곱 분포까지 배웠고요.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제작한 이유는 앞에 이제 중회기 모형을 전개를 할 때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혹시 제가 좀 강의에 찍은 강의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습 잘 하시고요. 본격적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